사냥지미는 만두 형세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이제 기본적인 것은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기본적인 거 많이 하셨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사냥지미 만두 형세를 잘 알려면 사냥지미를 좀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천성이기를 공부하시려면 화리자 유경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화리자 유경. 화리자.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감룡경이라든가 만두 형세 이제 더 산을 잘 보시려면 감룡경이라든가 의룡경이라든가 뭐 설신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산에 가서 잘 볼 수 있는 것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사냥짐이에요. 제가 이걸 배운 지가 한 15년 이상이 된 것 같은데, 사냥짐을 공부하면 산에 사냥짐 핵심이 이거거든요. 계면 한자로 이제 다 아시듯이 산이 계면이 되는지 안 되느냐, 일단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냥 혈이 무조건 맺는 것이 아니라 계면이 된 데에서만 혈을 맺기 때문에, 그것은 낙연을 대한다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눈구녕으로,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산에 직접 가서. 요새는 뭐 이제 뭐 구글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구글은 한계가 있거든요.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지만 그 자세하게 보려면 현장에 직접 가서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정확하고, 또 누구 말 또 믿어도 안 되고 본인이 직접 보지 않는 이상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한다고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사냥기를 배워서 이제 간산을 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눈높이를 거기에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지 않으면 자리가 안 됐다 라고 판단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사냥짐의 그 원본 권일 해가지고 목차 한번 봐보실래요? 그 계면지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분검, 앙복, 향배, 합할. 이것이 계면의 제일 중요한 것들인데, 분검, 앙복, 향배, 합할. 그 다음에 정행, 수방, 편전, 취산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지보를 말하는 거예요. 지보. 계면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혈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나고요. 지보가 광하냐, 넓냐, 좁냐에 따라서 그 혈의 영양이, 또 대소가 오래 가고 안 가고, 장당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 지보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좌우 청룡 백호가 여러 겹으로 쌀수록 지보가 광하다, 넓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횡으로 넓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종으로도 길어야 돼요. 횡으로 넓으면 아마 종으로도 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룡 백호가 여러 겹을 싸고 있는 경우가 좋은 거죠. 오래 자손도 많이 보존할 수도 있고, 혈의 영양도 크고. 혈의 영양이라는 것은요, 소조산에서 올라가서 봤을 때 다 보이잖아요. 저 멀리 산이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데까지가 소조산의 영양이에요. 그 소조산에서 올라가서 판을 보는 거죠. 국세라고 그러죠. 국세. 국세를 볼 때는 소조산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조산에서 이렇게 싸고 있는 거, 여기 소조산이잖아요. 소조산에서 이제 중조산도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용어다가 부모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혈성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화이장 바꿔드릴게요. 몇 마리 못 드셨습니다. 이 소조산에서 혈성까지 오는 사이에 여러 과정을 거치죠. 과엽도 있어야 되고, 과엽이 없으면 큰 자리 안 맺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혈성에서부터
먼저 이제 수구부터 보잖아요. 들어가면 성간수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 수구 쪽에서 사진 들어가기 때문에 성간수구란 말이 있거든요. 일단 수구가 그때 이 앞번에 간 사람들이 그 갈마음수 보셨잖아요. 수구가 완전히 감싸고 여기 관세가 돼가지고 물 빠져나오면 구멍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구는 이렇게 똥구멍을 조이듯이 이렇게 똥구멍을 콱 조이게 되면 이렇게 꽉 막히잖아요. 똥구멍 벌어지면 병나거든. 소변도 마찬가지예요. 방광에 관략근이 꽉 조이고 있어야지 방광이 좋은 거지. 안 그러면 소변 질질질 싸요. 그것이 여실금이잖아요. 대변도 마찬가지예요. 똥구멍이 근육이 관략근이 꽉 조이고 있어야지 똥도 안 싸고 탁 끊으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듯이 이렇게 수구도 물 빠져나온 구멍이 안 보일 정도로 꽉 가면 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소조산에서 뻗어나온 가지가 이렇게 싸고 있는 데가 여기 국세랍니다. 국세. 이 안이 국세, 판이에요. 국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판이라고도 해요. 판. 그래서 이것은 국세나 판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소조산에 꼭대기 올라가서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보이는 게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산도 보이고 막 저 산도 있고 막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청룡 백구도 막 몇 개인지 다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는 혈 하나를 얼마만큼 감싸냐 이것이 지보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으로 얼마 넘냐, 종으로 여기 종이잖아요. 종 여기 상하로 이렇게 여기 좌우로 이렇게 넘냐 좁냐. 일단 지보가 광하냐, 해파냐, 지보가 좁냐 넓냐 이런 것에 의해서 혈의 영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혈이 되고 안 되고는 이미 계면에서 결판이 나는 거고. 계면이 안 된 데서 쓰면 안 돼요. 집도 마찬가지고 몇 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계면체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 책의 사냥짐의 주 내용이 계면지보예요. 계면지보. 계면이 됐냐? 좀 됐으면 그 혈의 영향이 어느 정도 크냐? 보는 것이 사냥짐의 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짐을 배우고 나면 실력이 상당히 눈높이가 올라가요. 보는 눈이 달라져 이제 앞으로.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요. 같은 산을 가도 사냥개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사냥개를 제대로 배워야지. 그냥 글자만 읽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그 원문을 완전히 뜯어서 해석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완전히 마스터해가지고 일주일마다 실력이 그냥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사장님이 원본 2가 있죠. 권2가 보면은 이제 계면 이동. 계면에 이제 다른 것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설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산에 가다 보면은 뭐 승금, 상수, 혈도, 인목이 꼭 그것만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보이는 기능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을 이제 음면이라 그래요. 음면. 스물은 자. 그냥 혈면이 숨어버렸다. 역시 혈인지 아닌지. 현면. 각도 마찬가지예요. 각도 그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현면이라 그러거든요. 아니 확실하게 보이는 것을 현면이라 그러고 음면이라는 것은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보다 풍수 용어로 이제 방방불불 이렇게 쓰거든요. 그 다음에 행면. 행으로 영이 왔을 때 또 편면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섬으로 왔을 때 영이 오다가 살짝 옆으로 비껴가지고 혈이 맺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섬으로 빠지는 것을 모르고 그냥 계속 영을 직진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섬으로 빠지려면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면, 그 다음에 이제 신면, 천면, 깊냐, 얕으냐, 대면, 소면. 그 혈성이라는 것이 또 혈면이라는 것이 크냐, 작냐. 또 계면, 다과. 계면이 많이, 이제 소주산에서 혈성까지 오면서 계면을 얼마나 했느냐. 계면을 하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혈성만 계면했어. 그럼 1점만 낸 거죠. 30년 밟아 끝나요. 계면이 소주산에서 혈을 맺으려고 혈성까지 왔을 때 오면서 어느 정도의 계면이 많이 됐냐 적겠느냐 그걸 보는 계면 다과예요.
이 계면이 많을수록 좋죠. 영양이 크고 자리도 커지고. 계면이 달랑 그냥 하나 해놓고 그냥 하면은 그만큼 영양이 줄어들고 30년 만에 발복이 끝나고 그러죠. 그 다음에 특강과 결련면이라고 있죠. 특강이라는 것은 특별히 강자가 낙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툭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낙매가 때 그냥 푹 떨어져 가지고 낭떠러지 가지고 떨어져 본단 말이죠. 그런 것을 특강이라고 해요. 결련 용이 행도하면서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산맥이 다 조밀조밀하게 연결되어 보잖아요. 그렇게 이제 결련이라고. 개견지면 어깨 견자 써가지고 그 다음에 유돌 화견면 유돌 유와 돌과 와 개면 어떻게 면이 생기느냐. 그 다음에 석산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준산 그 다음에 독산 홀로된 산은 또 어떻게 생기냐. 고산 높은 산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우유계면 우연히 계면하는 데가 있다. 우유계면 계면도 그냥 우연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데가 해를 또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편두 불계면 계면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원본 권 세 번째 3권에 봐보면 이제 태조부터 이제 쭉 또 설명을 또 해요. 태조 불용 중출이냐 평출이냐 응성이냐. 응성이 소조산에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조산이 이 책은 소조산을 중심으로 해를 풍수지리 그 설명을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에요. 상향기입니다. 소조산부터 전개하는 거예요. 소조산부터 혈성까지 과정을 계면이라는 것과 지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조산을 응성이라고 그래요. 응성이란 말은 뭐냐면은 소조산이 이렇게 탐락 목성으로 생겼으면 부모산도 탐락 목성으로 생겨야 되고 혈성도 탐락 목성으로 돼야 하는 것이 주열이에요. 그러니까 소조산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으면 부모산도 동그랗게 생겨야 되고 혈성도 동그랗게 생겨야 되고 이런 것이 바로 응성이라는 거예요. 닮아. 네, 내 부모가 내가 내 부모를 닮았듯이 내 부모는 또 내 부모를 또 닮고 부모의 부모를 또 닮을 거 아닙니까? 그 할아버지잖아요. 그 할아버지를 닮듯이 용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어떤 판에서 주열이 있고 야, 이 판에 이 하얀 하나만 있겠습니까? 주열은 하나가 있고 그 방해도 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방해를 찾으려고 풍수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주열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주의를 찾으려고 그러면 용이 행도하는 법칙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원근 얼마나 멀고 가깝게 왔느냐 행도를 할 때. 그 다음에 소조산이. 그 다음에 용격. 그 다음에 지간. 갈룡이냐 지룡이냐. 또 노눈. 늙을자 늙을로자에다 어릴로자 썼는데 이 말은 박환이 됐느냐 안 되느냐. 내외. 그 다음에 개장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다음에 개호지역. 그 다음에 과엽, 입수, 태식익육, 인요순전,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논집어계면, 그 다음에 논계면집어 포괄 형세성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관법, 자선으로 용이 행도하다가 자선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혈심이 어디인지를 찾는 거죠. 그냥 무조건 찾는 거 아니거든요. 다 원칙이 있어요. 우선일 때는 그 혈판의 중심에서 어느 쪽으로 붙여야 된다는 거. 자, 우선일 때, 또 자선일 때 혈판의 중심에서 생기체가 어디고 사기체가 어딘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 그 시신을 거기다 놓아야 돼. 생기체에 놓아야 돼. 사기체에 놓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애기.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취할 것은 취하고. 그러니까 붙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자선이면은
자손으로 영이 들어 헬판이 자손으로 되면요. 청룡 쪽이 후보하고 백호 쪽이 좀 얇아요. 그렇게 돼 있어 헬판이 제대로 된 것은. 자손일 때는. 그러면요. 자손일 때는 헬판에서 백호 쪽으로 당겨서 시신을 묻어야 돼요. 청룡 쪽으로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기에 들어가 시신이. 그러면 묘수가 안 좋죠. 안 좋죠.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여관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천, 얼마나 깊이 쓸 것인지, 혈이 얼마나 얕게 뭐 있는지, 그런 것은 또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냥집이 원본, 이제 권사, 네 번째 권이 있는데, 평양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살룡에서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평양론에 이제 평양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하는 거죠. 네 번째 권에서는. 그 다음에 인수, 험기, 정행, 수방, 정이냐, 행이냐, 수방, 결의는 잘했느냐, 개장은 잘했느냐 하는 것이 수방이거든요. 행지, 용이 행도하다가 계속 행도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쳐 있느냐, 그걸 또 구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합, 그 다음에 향배, 향해를 했느냐, 아니면 배신했느냐, 이런 것들 보는 거. 그 다음에 분검, 검할, 분이냐, 검이냐, 합이냐, 할이냐, 이런 것을 구별하는 거고. 그럼 다시 반복해갖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거에 또 앙복, 앙이냐, 복이냐, 이렇게. 손바닥 같은 것이 앙이고요. 손등같이 생긴 것은 복이에요. 낙맥할 때 이렇게 복으로 낙맥해 그러면 앙압으로 낙맥을 이렇게 손바닥 원파하게 낙맥을 해야지 낙맥이 제대로 된 것이지. 이렇게 복암으로 낙맥해 버리면요. 그것은 용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배웠듯이 혈이 맺으려는 것은 산능선에 다 맺는 것이 아니고요. 산능선에 다 혈이 맺는 것이 아니라 용에서만 혈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용에서만. 용이 아닌 데서는 혈을 맺지 않아요. 뭘 보다 용이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양규도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죠. 삼불개장이면 용불서라고. 삼불개장이면 용불서라. 산이 개장하지 않으면 용이 혈을 맺기 위해서 깃들지 않는다. 이 개장이란 말이 지금 사냥집에서는 좌평, 좌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면이라는 말이 나오고, 분검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렇게 가짜. 이것이 개장한 거예요. 개장 낙맥한 거예요. 이거 살라, 이제, 사장님 이걸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거 살라. 이거 살날이라 그러거든요. 사람 인자 이렇게 좌측으로 삐치고 우측으로 이렇게 삐치고 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쭉 긋잖아요. 우리가 세금자 이렇게 하듯이 사람 인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세금 쓸 때. 여기 살날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낙맥이 된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개장하는 법이에요. 이렇게 낙맥이 돼야지만이 산이 개장한 거예요. 이렇게 낙맥이 되어 떨어지지 않으면 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화에 좋죠. 산이 행도 소저산에서 헬성까지 오면서. 이게 아까 그 나왔잖아요. 계면 다과. 이렇게. 그래서 모든 능선들이 이렇게 살날하고 이렇게 가짜로 지금 해야하고 출맥이 이렇게 돼야지. 절처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절마다. 그래야 좋은 용이에요. 그래서 산이 개장하지 않으면 용이 아니에요. 용이 아니면 용불서라. 용이 혈을 맺기 위해서 깃들지 않는다. 그 밑에 능선에 가서 찾아봤자 별볼 없는 거예요. 혈이 없는 데가 찾으면 못 왔거든. 그거 헛다리 짚는 거죠. 백날 그 가서 그런 데 가서는요. 볼 곳이 없어요. 그건 지간대소. 관령과 지령의 크고 작냐.
그러니까 더고 옆번에 그 결록지 가서 보셨잖아요. 두 군데 딱 봐가지고 어떤 분이 거의 그 금구 농어리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갔던 데가 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 하나 달았어요. 그러면 그 유자로 돼 있는데 유자 맞으니까는 해자로 돼 있는데 유자로 쓰면 되는데 해자 놨다고 그렇게 그거 유자 판입지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풍수를 이상하게 한 사람들이라고. 아유 뭐 해자로 놨으면 해자가 잘못돼서 유자판이 되는 유자판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해자판이잖아. 해자판. 그러니까 그거는 결론 일단 아니잖아. 또 입수도 유입수가 아니잖아요. 태입수라 그랬는데 태가 유거든요. 몇 가지가 벌써 안 맞아 보잖아. 처음부터. 그다음에 도수맥도 없었잖아요. 뒤에가 용 타보니까. 평지를 건너가야 되는데 논밭이나 물을 건너가거나 해야지 도수맥이라 그러는데 없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짜다. 두 번째 봤던 곳이 제일 그거 확실해요. 왜냐하면 청구 어떤 분이 그때 그 순천에 왔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경주에 사시더만요. 문자로 보내왔더라고요. 1954년도 거기 그 지역에 항공 지도를 보내줬더라고. 그때는 산이 뚫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도로 나고 다 여기 십자로 그냥 다 찢어져 없잖아요. 혈성 있는데. 그 다음에 청맥 수요. 청맥이라는 것은 이 청맥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그래요. 그러니까 혈을 맺으려고 하는 용은 안 보여요. 혈판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엊그저께 어떤 또 댓글을 달았어요. 제 그 관상기를 보고. 용이 없다는 거야, 뒤에. 맥이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번 수준이 낮은 거죠. 그 다음에 수혈, 화취, 연역, 산양이동, 산지와 평양지의 다르고 같음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발 해가지고 이제 여기 산양지면 이제 목차인데 자, 한번